안녕하세요. 강남 푸른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박증에 대해서 실생활 팁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박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흔하게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제가 답변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증상이고,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강박증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청결에 신경 쓰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꼼꼼해서 많은 것들을 잘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강박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증상이 과연 일상에서 기능을 얼마나 제약을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겠죠. 일상 기능의 제약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일상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 세 번째는 직업적 영역 등에서 내가 이 증상 때문에 많이 방해를 받고 힘들다라고 느끼신다면은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셔서 평가도 받아보고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강박증의 경과를 제가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강박증에 있어서 완치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게 참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의 특성 자체가 모든 병이 다 그러하지만 재발과 악화 그리고 또 완화와 호전을 계속 반복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대개는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꼼꼼하고 예민한 사람 정도였었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증상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강박증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다시 강박증 상태였다가 또 다시 스트레스가 좀 나아지고 치료를 잘 받고 나면은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서 좀 나아지는 이제 그런 경과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출렁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강박증의 경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치가 진짜 가능하냐는 것이 증상이 완전한 제거를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저는 이게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심하든 안 심하든 간에 내가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고 나의 삶의 질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은 충분히 치료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치료의 시간이라는 것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의 경우를 제안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SSRI라는 약물이 치료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대개는 2주 넘어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4주, 6주쯤 되는 시점에서 최고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거든요. 대개는 여기서 조금 더 얼마간은 치료를 더 해야지만 이득을 본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도 1회에서 한 16회기 정도 우리가 기간을 잡는데, 이를테면 3달에서 4달 정도 기간을 잡죠. 하지만 이런 치료 과정이 다 끝난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개개인의 증상이나 경과에 따라서 이 치료는 유연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 때문에 어떤 치료의 기간을 일정 시간 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한 3, 4개월 정도의 치료 시간은 필요하다, 적어도.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좀 좋아지고 얼마나 반응이 있는가를 또 파악하는 시간들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박증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치료 중에 한 가지가 약물 치료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너무나 많고, 또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을 경험하셨던 분도 많기 때문에 먹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일단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하는 것은 가능은 하고요. 다만 약이라고 하는 것은 급한 불을 끄는 것을 도와주고요. 급한 불을 끈다는 말은, 즉 내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불안하고 힘든 상태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상담 치료를 잘 하더라도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의 맥락을 잘 잡아주고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줄여주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약물 치료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좀 더 효율적이고 단기적인 치료를 원하신다면은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재발망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나의 증상들 잘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잘 모니터링 하려면 나의 증상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증상들이 어떤 트리거 때문에 생겨나는지도 알아야 돼요. 어떤 특정 상황의 스트레스가 심할 때 내가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 증상이 내가 손을 과하게 씻는 증상이더라 한다면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 혹은 증상이 심해질 때면 좀 병원에 가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내가 치료받았던 경과를 돌이켜보면서 이 증상의 특성들과 트리거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발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물론 증상이 진짜 심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병원에 좀 도움을 받고 또 병원에 찾아가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와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아강박증의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비정형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박증의 특징을 좀 벗어나는 굉장히 사소하고 다양한 증상들을 주소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본 친구의 경우에는 충치 치료를 받고 나서 이빨의 느낌들에 좀 강박이 생기는 경우를 본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정 숫자에 좀 집착해서 이 숫자를 반드시 피하려고 하는, 혹은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해서 이 숫자를 반드시 일생활에서 계속 넣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강박증도 있고요. 자기 몸에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강박증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박과는 조금 다른 굉장히 사소하고 비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제약을 좀 많이 줄 때 소아강박증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족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조언인데요. 당연히 이 증상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저런 행동을 왜 쓸데없이 자꾸 반복을 하지? 저런 걱정을 자꾸 왜 반복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본인은 굉장히 괴로운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괴로움을 자아낼 수도 있다는 것, 실제적인 공포감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확인 강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진짜 본 게 맞는지를 자꾸 확인하려는 성향을 가지시는데, 가장 흔하게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고 가까운 친구들이거든요. 내가 본 게 맞는지, 진짜 안전한 건지, 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끈 건지 이런 식의 확인을 자꾸 하는데, 자꾸 환자분들을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환자분의 치료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찝찝함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구조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강박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너의 치료를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 답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약속을 하고 더 이상 물어보는 것에 답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찝찝함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찝찝함이 결국에는 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증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지나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ERP의 치료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가족으로서 꼭 해야 될 것은 이해하고 공감은 하되 절대로 거기에 완전히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에서는 강박증이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실생활에서는 내가 어떤 태도로 이 강박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박증이란 것이 그렇게 드문 병이 아니거든요. 또 강박 증상들도 우리는 또 흔하게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다만 이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병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 증상들이 내 삶을 자꾸 방해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너무 심하게 든다면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박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